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수경입니다.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일들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보통 4만 킬로 정도를 다니거든요. 보통 평균 4만 킬로를 다니는데 올해 봤더니 1만 킬로 조금 더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의 활동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들, 그리고 내 삶에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바로 유튜브와 컨텐츠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저의 이야기를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이제 처음에 요청을 하실 때 성공 스토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저도 역시 언택트, 비대면 상황에 노출된 건 여러분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성공해가지고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어쨌든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저의 경험, 저의 노하우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연결지어서 나만의 좀 답, 나만의 힌트를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온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강의를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 뭐 하면 재밌을까를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게 온토리TV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 사실은 이 코로나 시국에 저희를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온토리TV가 어떻게 해서 지금 저희를 먹여 살리고 있는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스피치, 또 리더십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강의를 하던 사람이고요. 그 앞단에는 한 10여 년 정도 방송사의 아나운서로 또 MC로 일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서 돈 버셨는데요? 그쵸? 온토리TV를 만든 그 가장 큰 이유가요. 기업교육 영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어떠세요? 기업교육 영상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낯서시죠? 이게 뭔 소리요?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뭔가 새롭게 짠 열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참여시키고 이 과정을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강사님들이 이렇게 현장 가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강의 컨텐츠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컨텐츠예요. 컨텐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영상으로 좀 합류시키고 싶다라는 바람에서 시작이 된 거였어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야 되겠다가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의 컨텐츠들을 하나씩 올려보자. 왜? 제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영역 말고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번 해보자. 혼자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참여를 시켰습니다. 재미난 일이 있는 거예요. 한 분씩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나도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1인으로 움직이는 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홍보, 자기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SNS 굉장히 많이 합니다. 블로그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카페 운영도 많이 하시고요. 사람들한테 나를 알려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분들이 알리는 방법들이 기존의 방법들 말고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강사님들이 한 분 모이고 두 분 모이고 세 분 모이고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저희 영상 봤는데요. 어떤 강사님 이런 강의 봤습니다. 저희 그 강사님 섭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딱 오더라고요. 컨텐츠가 쌓이니까.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강사님들은 영상으로 자기를 브랜딩, 홍보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강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역으로 전화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강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콘텐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느냐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쌓이게 되면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2018년도부터 이제 영상을 하나씩 찍어 올렸는데 그게 지금 200편이 조금 넘습니다. 200편이 조금 넘고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가 빵 하고 터지면서 모든 교육이 스톱이 되잖아요. 모든 교육이 스톱이 되면서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 강사님은 못 모셔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시죠. 그 기업에 맞는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 있죠? 랜선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이런 사업으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됐습니다. 지난달에만 교육 영상 제작을 한 68편 정도 했고요. 이런 실시간 송출을 지난달에만 60시간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수익을 이렇게 점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온토리 TV라는 이 아이디어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가만히 저를 보면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기 전까지 항상 물음표예요. 항상 물음표예요. 어떤 물음표? 뭐 하면 좋을까? 뭐 하면 재밌을까? 뭐 하면 남들과 좀 다를까? 뭘 할 때 내가 신나서 할 수 있을까? 좀 더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정말 제가 저를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하루에도 수십 번을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음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석 달이라는 시간이 오롯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석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석 달 동안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멈췄어요? 제가 이렇게 뭐 하고 싶으세요? 석 달 주어지면 그러면 석 달 너무 좋겠다. 오롯이 나만 위해 쓸 수 있다고? 그럼 난 여행을 다니고 싶어. 아니면 나는 책을 써보고 싶어. 아니면 나는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의 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음표를 던지는 순간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프로세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생각한 걸 행동했을 뿐이에요. 물음표에서 시작해서요. 생각합니다. 생각에서 멈추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그냥 발빠르게 한 발짝 움직였을 뿐이에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다 보니 영상이 하나 쌓이고 2개 쌓이고 100개 쌓이고 200개가 쌓이고 그게 오늘의 저의 발걸음이더라고요. 물음표 많이 던지세요. 난 뭐 하면 좋을까? 이거부터 좀 던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온토리 TV 만들어야지 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저희 흑역사들이 쫙 펼쳐졌어요. 와, 거의 20년 전의 사진입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지금 이렇게 카메라 마주보고 있지만 얘가 그렇게 두렵지 않거든요. 10년을 했습니다. 방송을. 어렸을 때 저의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연하게 나는 저런 일을 하고 싶어 라는 꿈이 있었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넘어야 하는 산이 많더라고요. 아나운서 아카데미라도 다니려고 보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데 너무 높더라고요. 살짝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길을 가다가 방송국에 안테나가 보이잖아요? 심장이 너무 뛰어요. 저기 너무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저 안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기 꼭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의 어떤 에너지, 열정들이 있다 보니까 안테나가 서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공채 채용이 있다라는 공고를 보고 시험을 봅니다. 절대 한 번에 붙지 않아요. 한 4-5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뭐 되겠지 뭐 이러고 이제 면접을 봤던 곳이 여수 MBC였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마지막에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쇼 프로그램에 당장 투입될 MC를 뽑을 건데 혹시 이제 끼와 재능이 보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뭐 춤이나 노래 이런 거 좀 잘하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잘하게 생겼습니까? 오, 세상에 긍정적이셔라. 제가 그거 했다간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뽑아보세요. 이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당황하시는 거고 저런 당돌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합격했다고. 그렇게 어려운 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당차게 이렇게 톡 한번 건드는 게 되게 재밌으셨던 모양이에요. 기계적으로 하지 않아서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합격을 해서 야, 드디어 꽃길이 펼쳐지는구나. 꽃길 아니었어요. 목숨이 6개월 다닌 거예요. 봄 개편, 가을 개편. 개편 때 민수경 씨 같이 하시죠? 라는 얘기를 못 들으면 그냥 자동 안녕이에요. 그냥 굿바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6개월 단위로 버티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모든 방송 진행자들이 사실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 인생인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6개월 후에 있을 개편 때문에 너무 나를 괴롭히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몰라. 나 일단 지금 여기 집중할래. 그래서 6개월 그 안에 퐁당 빠져서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6개월이 넘어가고 또 집중하고 또 6개월이 넘어가고 그렇게 6개월 단위로 버틴 게 10년이었어요. 어쨌든 방송의 경험 덕분에 온토리 TV를 처음 시작할 때도 크게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 10년 정도 하고 보니까 나이가 이제 좀 찼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너무 결혼에 관심 없이 지냈던 것 같아. 그리고 좀 외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좀 찾아볼까? 이럴 때 누가 나타나요? 딱 그때 저희 남편이 나타나요. 그 타이밍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서 이제 해외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제 삶이 확 바뀐 거예요. 한국도 아니고 눈 떠보니까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더라고요. 바로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또다시 남편 따라서 폴란드로 또 이사를 가고 이러면서 한 2년 반, 3년 가까이를 남편 따라다니면서 이제 일이 멈췄죠.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에 나 뭐 하면 좋을까? 내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고 이거 나쁘지 않아. 근데 내 마음속엔 항상 바깥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방송을 해? 이건 제가 알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다시 방송을 하는 건 너무 어렵겠어. 근데 했던 건 방송밖에 없어. 하다못해 컴퓨터도 할 줄 몰라. 왜냐면 방송국에서 근무할 때는 정말 마이크까지 다 쥐어주거든요. 작가 언니가 대본 써줘요. FD가 다 챙겨줘요. 카메라 감독님 따라다녀요. PD님이 다 연출해줘요. 저는 모든 게 세팅되면 마이크 잡고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되게 막막했어요. 그래서 주변에다 계속 물어봤죠. 나 뭐 하면 좋을까? 뭐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냥 누군가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저한테 삶의 방향을 확 트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한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사 한번 해봐. 강사? 저는 그때까지 강사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런 직업이 또 있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하고 나면 뭐 한다고요? 바로 다음날 액션.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이제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첫 녹화 들어가기 전에 저희 담당 PD가 저를 불러요. 너무 긴장돼갖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막 불러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민수경, 너는 너는 말을 하는 사람이야.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매 순간 입을 열고 말을 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 담아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 마음으로 제가 10년을 일을 했었어요. 근데 강사라는 그 직업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면서 이제 기다려요. 그러다가 나 이제 강의에 소문내고 다녔더니 어딘가에서 전화 한 통이 와요. 혹시 언제 시간 되시냐고.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건너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했던 그 앞에 이제 10년의 경력 덕분에 그 경력 덕분에 제가 첫 강의를 그래도 남들보단 빨리 좀 스타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업으로 하는 일을 10년에 이어서 지금 9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을 하다가 강의 쪽으로 넘어왔더니 여기는 더 황무지더라고요. 방송을 할 때는 그나마 스텝들이라도 있잖아요.
이 강의를 하니까 오롯이 혼자 다 해야 돼요. 기획, 연출, 대본, 작업, 심지어 짐을 나르고 이런 일까지. 그리고 6개월 단위로 그래도 개편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화 안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는 정말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계속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정말 여기서는 설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부더니도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늘 공부하고 늘 책 보고 늘 사람 만나서 인사이트 얻고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이제 9년 차가 됐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항상 머릿속에 물음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한 5년 차 이제 조금 이제 여유 좀 생기고 이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대로 내가 평생 강의할 수 있을까? 50이 넘어서도 강의할 수 있을까? 또 물음표를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싶은데 뭐 하면 좋을까? 계속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온토리TV 유튜브 채널이고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 법인을 내고 이제 온토리 채널을 개설하고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 많이 했냐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 많이 했냐면요. 스타트업 2년 버티기 힘들대. 그러니까 2년을 못 버틸 수 있다라는 걸 저한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스타트업 2년 못 버텨. 다 문 닫는 데가 거의 90%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 그럼 2년만 버티면 되겠네. 세상 심플하죠? 세상 심플하죠? 남들이 다 2년 못 버텨. 2년 버티기 힘들어.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래? 그럼 2년 버티면 되는 거잖아. 일단 그럼 절반 성공이네. 세상 간단하게 그렇게 뒤집어 버려요. 버텨보자. 이제 그러면서 한 분씩 만나서 채널 소개하고 앉히고 한 분씩 만나서 채널 소개하고 앉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상을 하나씩 올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단지 기업 교육 영상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수익을 만들어야지 라는 어떤 먼 비전을 좀 볼 수 있었던 건 큰 변화의 파도를 좀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큰 변화의 파도를. 여러분, 이 큰 어떤 변화의 파도, 우리가 일명 트렌드라고 하죠. 이건 한 사람이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동시대의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을 때 트렌드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변화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PC 통신 세대다. 나 해봤다. 우리 다 이 세대들이거든요. 그때는 다 텍스트였어요. 그렇죠? 뭐든지 다 텍스트로. 읽을 거리들이 빽빽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텍스트와 이미지의 이제 비율들이 조금씩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뭐 블로그라던가 카페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죠. 인터넷상에서. 그래도 이때도 텍스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사진 하나, 뭐 동영상 하나, 중간중간 하나 들어가는 정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제 좀 변화가 생겨요? 그것도 너무 길어, 텍스트. 그래서 글을 좀 간결하게 하고 사진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죠.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라던가, 그나마 그 페이스북의 글도 너무 길어. 막 두세 줄 이내로 해. 트위터. 점점 텍스트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양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막 넘어가다가 그것도 불필요해. 그냥 사진 하나 띡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해시태그 먹게 놔두는 거예요. 설명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되게 불친절한 사진이에요. 네가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이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맛이 어땠는지도 좀 알려주고 좀 정보를 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친절한 그 사진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필요 없어요.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그냥 네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껴해요. 굉장히 감각적이죠. 이제 우리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사회에 합류한 친구들은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틱톡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이요,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을 유튜브 영상으로 봅니다. 왜? 더 정확하거든요. 내가 눈으로 정확하게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이해하기도 쉽고 따라하기도 쉽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익숙하고 간편한 소통의 방법으로 이런 영상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본 건요. 여기서 저는 어떤 기회를 봤냐면 저의 일과 연결시켜서 본 겁니다. 교육도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지금 막 합류하는 세대들 있죠? 이 친구들은 모바일 세대예요. 태어날 때부터 손에 전화기가 쥐어져 있던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익혀서 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눌러요. 그 조카들이나 아니면은 이웃집 이렇게 어린 친구들 보면 글자 몰라도 마이크 모양 보고 띡 눌러서 뭐 터닝 메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검색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들이 지금 우리랑 합류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네들의 세대는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까? 우르르 모여서 집체교육?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길게 하루에 8시간 강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손들고 질문할 세대들인데 과연 이 세대들한테 지금의 교육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될까?에 대한 물음표가 또 생겼어요. 언젠가는 바뀌겠다. 짧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다면 영상으로 전환이 될 확률도 높겠다. 저는 그 기간을 한 7년 정도 봤어요. 근데 코로나가 훅 앞당긴 것 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P사에 8시간 강의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8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기획회의를 하는데 그 P사의 담당자가 뭐라 그러셨냐면요. 저희 사실 이런 식의 교육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육받는 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지 고민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스멀스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변화가 그렇다라는 걸 같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코로나가 그걸 앞당겼을 뿐입니다. 비대면, 언택트. 정말 낯선 세상이 펼쳐졌어요. 그쵸? 이 낯선 세상이 나한테만 낯선 게 아니라 모두에게 낯선 세상입니다. 우리 그래서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나한테만 낯선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낯설다고요? 모두에게 낯설어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낯설고 모두에게 스타트 지점일 때 제자리에 있는 사람과 몇 발짝 한번 시도해보고 움직인 사람과 누가 먼저 전문가 얘기를 들을까요? 세 걸음 간 사람이 전문가 이야기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팩트는 똑같고요. 어떻게 뒤집어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셔야 될 게 호기심 갖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 너무 막연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귀찮고 너무 싫어 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쵸. 후자니까 여기 와서 계시는 거예요. 액션 하셨으니까 여기 와서 계시는 거라고요. 이런 차이입니다. 이건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나를 세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공간도 한번 보세요. 옆에 둘러보시면 창이 아마 있을 거예요. 바깥 세상은 그 창의 사이즈만큼만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창이 없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강의장 한쪽 면을 우리 상상해 볼게요. 이쪽을 통유리로 쫙 열어볼게요. 뭐가 보일까요? 바깥에 건물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여기는 좀 지대가 낮으니까 2층이니까 나무들도 보일 수도 있고 그쵸? 이거예요. 바깥 세상이 변한 건가요? 그걸 보는 나의 창이 변한 거예요. 코로나? 우리 힘대로 어떻게 안 됩니다. 그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바꿔야 돼요? 그걸 바라보는 나의 창을 바꾸셔야 돼요. 창 바꾸는 작업을 하시면 세상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낯설고 이게 아니라 호기심이 넘치는 곳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호기심이 넘치기 때문에 뭐 하면 좋을까가 물음표가 좀 더 자주 뜨겠죠. 세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내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세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긴 하지만 제 주변 강사님들 중에서도요. 나 줌 너무 힘들어. 구름이는 또 뭐래? MS 팀즈는 또 뭐야?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나 강사 못해 먹겠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신 분들은요. 막 4-5개 툴들을 다 마스터하셨더라고요. 벌써. 액션이 답입니다. 그래서 실행하셔야 돼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저 유튜브 할까? 라고 머릿속에 물음표 떠올리고 나서요. 바로 찍었어요. 카메라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뭘로 찍었어요? 제 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2,000원짜리 마이크 구입했어요. 그래도 조금 예쁘게 나와야지 조명 딱 2개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온토리TV의 첫 영상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려면요. 버텨내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 나 한번 경험해봤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경험해봤더니 그 안에서 나만의 답이 보이고 나만의 노하우가 보이고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연결되고 그런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면서 버텨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보는 저 목표 지점이 너무 멀어서 힘들 것 같지만 결국에는 뚜벅뚜벅 걷는 사람이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저는 생각은 많은데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요. 용기가 안 나요. 그런 분 많으시죠? 움직여는 보셨나요? 생각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행동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경험을 하시면 정말 나중에는 내 스스로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그마한 거라도요. 한번 움직여서 성취 경험을 해보시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디 등록해야지 온라인 뭐 들어봐야지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하지 마시고요. 들어봐야지 하는 순간 액션. 그렇게 해서 스스로 셀프 칭찬해주세요. 드디어 행동했네 셀프 칭찬.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내가 해내고 있구나라는 걸 자꾸 인식하는 거. 이게 스스로 성취 경험을 누적시키면서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다음 걸음도 용감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변화의 파도에 서핑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코로나는 자꾸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사람은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경험을 없던 일로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시 코로나 없어지면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이걸 경험해버렸어요. 그래서 유사 상태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절대 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직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호기심 가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좀 서칭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문득 딱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희 편집자가요, 2년 전에 제가 온토리TV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한 편집자인데요. 이제 편집 막 배워서 완전 애기 때였어요. 그 친구가 편집을 곧잘 하더라고요. 원래 국악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자기가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저거 이런 자막 들어가면 재밌겠다라는 걸 떠올리는 순간 나도 한번 해볼까? 바로 액션. 촬영 배워가면서. 아주 용감해요. 강의 한 번도 안 해봤던 친구예요. 저희는 교육회사니까 편집 강의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요청 들어와요. 제가 그 친구한테 편집 강의 한번 해보실래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이뻐서 전 또 도와줍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답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되게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덜렁 혼자 무언가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나 되게 고민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액션 한번 해보세요. 액션 끝에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못한 경험이라면 다음번에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액션 끝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좀 믿는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충분히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새로운 변화의 세상에서도 나의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 그걸 잘 엮어서 빛으로 빛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스토리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했어요. 저의 경험담, 그리고 정말 황무지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라는 마음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길 잘 만드시길 저도 같은 여성으로, 같은 워킹맘으로, 같은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네, 많이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 받고, 네, 2가지 정도 받으면 되겠죠? 2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살살 주세요,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너무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힘을 좀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고요. 네, 제 에너지 막 나눠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해오시면서 되게 동감되는 것도 의문, 계속 물음도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고요. 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우리 강사님의 행복, 어떤 비전과 꿈이 또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요즘 맨날 그 생각하거든요. 내가 여기다가 뭘 또 새로운 걸 얹을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관심 있고 파고 싶은 영역이 IT예요. 교육을 멈추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올 상반기에 교육이 멈춰서요. 강사님들 다 올스톱 되셨고요. 기업도 기관도 난리였습니다. 학교도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가 요즘에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모르고 낯선 영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 하고 있던 일과 엮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강의 잘 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거나 온라인 콘텐츠에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올리다 보면은 이제 꾸준히 저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고요. 해본 분은 아세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게 올리다 보면은 네. 항상 의무감으로 좀 해야 될 때도 있어가지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저만의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은 저보다 저희들보다 더 쭉 하셨고 잘 되고 있으신 거니까 이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머릿속에 항상 잘하고 싶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올라오니까 저의 건강을 해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슬럼프 말씀하셨는데 딱 1년째 제가 슬럼프를 겪고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항생제 하나 먹은 게 온몸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응급실에 실려가서 일주일간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걸 첫술에 배부르듯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자. 다시 초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끊이지 않고 올리는 것만 하면 돼. 멈추지만 않으면 돼. 영상 중간에 한 10일 정도, 보름 정도 멈출 수는 있겠지. 근데 다시 걸으면 돼. 그거 하나였어요. 저라고 슬럼프가 없었겠습니까? 너무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훅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다시 한번 얻은 깨달음은 그냥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어. 다시 가면 돼. 다시 힘내서 걸으면 되지. 그렇게 저를 좀 응원해 줬던 것 같아요. 잠깐 쉬셔도 되고요. 슬럼프라면 슬럼프에서 또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 그 상황에 퐁당 빠지셔서 그 안에서 좀 깨우침을 스스로에게 많이 좀 주는 편이에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오늘 이렇게 90분 정도 되는 강의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을 저도 온 마음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